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역사에도 좀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방송을 옛날에 이제 그런 걸 자주 봤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역사학자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커버런이라는 신문을 봤다고 그래. 근데 커버런이라는 신문이 요즘 카피된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커버런이라는 신문에서 주로 정치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다뤘다고 그래요. 난 전혀 본 적이 없어. 근데 커버런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뭔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것만 지금 알면은 우리나라 커버런 신문을 발행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사람들 같은데, 지금 자기가 새로운 역사관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미스터리한 역사를 다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모르겠다고, 도대체 어디서 커버런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걸 한탄을 해요, 양반이. 그래서 저 양반들이 저런 수준을 가지고 고민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이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커버런이라는 신문이 뭔 내용이고 난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커버런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거번한. 여러분, 거번이 뭐죠? 거번멘트가 정부잖아요. 거버너라고 그러잖아요. 정부 보고. 그래서 지금 NGO가 노 거번 오피스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번이라는 건 일반적인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갖다 통틀어서 거번이라고 그러고, 거번멘트라고 그러고, 이제 NGO라는 거는 민간단체를 이제 갖다 NGO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은 커버런이라고 그러니까 커버런이라면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조금만 틀리면 그 단어가 그대로 100% 나와요. 역사 진실이라고 믿고, 조금 틀리면 안 믿어요. 다른 거라고, 엉뚱한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문이 번역해놓은 역사는 또 믿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커버런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커버런이라는 건 거번이라는 얘기예요. 거번에 대한 정치에 대한 논쟁이, 말하자면 논설이겠죠. 그 신문이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간단한 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커버런이 아니라 거번한이다. 거번한. 우리나라가요, 본래 이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나라가 어디서 온 이름이냐면 나란히에서 온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인데,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도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왜 잘못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이 뭐예요? 큰 대자, 나라 한자, 백성민자, 나라 국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한제국에서 물론 따온 건데, 이게 이름이 잘못된 게 뭐냐면, 한글로 풀어봅시다. 큰 나라, 백성나라. 이게 나라 이름이에요? 큰 나라, 백성나라? 그러니까 예를 다른 나라 이름을 좀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그럼 아름다운 나라. 중국, 지구의 중앙에 있는 나라, 중심적인 나라. 일본, 태양의 근본. 태국, 큰 나라. 그 다음에 무슨 필리핀, 베트남 이런 건 영어식이니까 하여튼 영어식보다는 그 나라 이제 고유 그런 언어의 구조를 둔 그런 거니까 그건 내가 해석을 잘 못하겠고, 영국, 꽃처럼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한문이 들어가는 거는 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기왕에 한문을 쓰려면 좀 다른 이름을 써야지. 무슨 큰 나라, 백성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라. 이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도 이게 이제 잘못 지었다고 하는 게 내 생각이고, 그래서 이름도 이제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국기도 그래요. 국기도 우리나라 틀린 거예요. 국기가. 왜 그러냐면, 일본 여러분 우길승천기 아시죠? 우길승천기하고, 일장기는 태양이 완전히 다 떠올랐을 때고, 우길승천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햇빛이 오르는 형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노래가 있죠. 무궁화 삼천리, 우리나라 꽃 무궁화꽃 하는 얘기 있죠. 무궁화꽃이 왜 우리나라 꽃인지 여러분 아세요? 무궁화 꽃을요, 폈을 때 딱 보면 그 안에 일본의 일장기하고 똑같아요. 햇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일장기 저거는 어디서 따간 거냐면 조선에서 따간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 여러분 그 뜻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조선은 뭐냐면 아침 조자 고을선자예요. 그러면
그걸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햇살 고운 아침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침의 나라. 햇살 고운 아침의 나라. 그래서 본래 이름은 그 햇살이 고운 아침 나라, 뭐 이렇게 나라 이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련 스님이 이거 상공유사 쓰면서 이거 묵으라고 번역을 해야지 그걸 한문으로. 그러다가 아침 조자에다가 골선자, 그렇지, 아침 고운 나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번역해 놓은 게 조선이지. 본래 조선은 그 약 한 고조선을 그 4, 5천 년 전에 그 배달나라 뭐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건 다 틀리는 거예요. 그 당시 말은 나도 잘 몰라요. 그 당시 그 우리나라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근데 한문을 역으로 해석하면 그 답이 나와요. 아침조 고울선. 아침 고운 햇살. 그렇구나. 그래서 그 우길승천기가 본래 우리 건 거예요. 우리 거고, 무궁화꽃이 왜 무궁화꽃이냐면 그 무궁화꽃 속에 들어있는 이 햇살 무늬가 그 햇수하고 우길승천하고 우리하고 상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보면 본래 그 발상지는 그 역사를 다 말살하고 잊어버리고 그 역사를 가져간 사람들이 그걸 잘 보존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고조선에서 건너가서 세운 그 일본이 그 우길승천기를 그럼도 뭔지는 잘 모를 거야. 그러면 하여튼 우길승천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무궁화꽃도 우리 거. 우리나라 꽃. 그래서 역사의 어떤 이 줄기를 이게 그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답이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맨날 그 무슨 일본 놈들이 가르친 교육 뭐 이런 것만 이제 받고 있으니까 맨날 그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이 그래서 그렇고 그 커버런이라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디서부터 그 찾아야 되냐면 역사라는 거니 퍼즐 풀도 찾아야 돼. 이련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그 역사를, 고대 역사를 정리하면서 거발하니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거불리가 있었고, 거불단이 있었다. 그래서 그 거불단이 이제 단군이다. 뭐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48대인가 얼마까지 있었는데, 18대인가 48대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거발한, 그 다음에 이제 거불리, 뭐 이제 그 다음에 거불단. 그런데 그거는 이련 스님이 이제 성이기 때문에, 수흥이기 때문에 부처 불자를 쓴 거지. 본래는 발자요, 필발자로 번역했어. 처음에는. 그 필발자로 번역한 거 아마 내 생각에 신라의 김부식인가 그 양반이 그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발한, 거발리, 거발단 이러거든. 근데 그게 무슨 한문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한문이 그 당시 어디가 있어? 있지도 않지. 근데 그 무슨 말을 갖다 그렇게 했냐면, 거발한이 뭐냐면 꺼번나라야. 꺼번나라. 꺼번나라니까 꺼번을 이제 뭔지 모르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큰 건 좋은 줄 알고 클 거 있잖아. 따에다가 뭐 필발자 쓰고 나라자는 나라한자 쓰고 그래야죠. 거발한. 응? 또 거벌리는 뭐냐면 거발한이 그러니까 뭐냐면 꺼번한, 처음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 그 태초의 정권을 갖다 거번한이라고 하는 거번나라. 그게 이제 태초에 세운 나라고, 그게 영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거벌리는 뭐냐면 그게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분화돼가지고 부족국가 시대로 돼. 뭐 마한이 54개국인가가 그렇게 부족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 조그마한 부족국가가 이제 많이 생겨요. 중국에도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시대는 뭐 16개국이 난입해서 사는데도 싸우지 않고 잘 살아가지고, 그때 오나라 월나라 들이 그 5월 동조라 해가지고 평화롭게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춘추 시대가 아주 좋은 시대로 이렇게 역사는 평화로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는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진나라가 진조, 우이제, 한초인가 초종가 뭐 이렇게 해서 7개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진나라가 이제 천하 통일해서 중국에 지금 차이나가 아니라 본래 진을 갖다가 차이나로 해석한 거예요. 이게 진나라가 치황제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한문도 우리나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서가 처음에 우리 들어가지고 그 진서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나라가 천하 통일한 시기가 언제냐면 서기 2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21년에서 통치가 안 돼가지고, 언어 소통이 안 돼가지고, 통치가 안 돼가지고 그 한문을 통일한 거 아니에요. 통일해서 이제 진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서를 가지고 나도 어려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내 나이 되는 사람들은 진서 한자책 안 본 사람 없어요. 천자문 그거 안 읽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 오면은 사실 그러니까 BC 221년에서 진나라가 통일해가지고 진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것이 이제 옛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이 한번 이렇게 창제되면 그것이 토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나라 때는 3,300년 전에 각골문전을 받았는데 그게 진나라까지 오기까지 약 한 800년, 1000년 걸렸어. 그 한자가 그렇게 완성되기까지. 다시 여기서 그 진나라 한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고구려에서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한자가 정착되기까지 약 5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약 2300년, 서기 AD 2300년경에 우리가 한자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런 것을 고구려의 이제 이름에서 이제 밝힐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안구대 반각화나 고려의 고운벽화가 사라진 이유가 바로 그 한자가 들어오면서 사라졌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가 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언제 했어요? 1900년대 했잖아요. 1900년대 우리가 한글 쓰기 시작했잖아요. 박정희 시대 전용은 박정희 시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500년 후에 정착된 거예요. 한글이. 그래서 은나라 때 각골문자 여러분 읽으려면 여기 우리 아마 소수의 학자 한둘이나 읽을 학자 하나도 없어. 그게 글자도 아니야. 서양 문자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 지금 난 석학들 이런 양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게 이 양반들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한문이 있었다고 팍 먹이는데 있었는지 나도 몰라. 그때 4,000살 안 먹어봤으니까. 그러나 실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유물이 있다든지 무슨 색임이 있다든지. 근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왜 안구대 반각화에 상형 문자가 새기고 고구려의 고분에다가 상형 벽화를 그리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없었다는 얘기 맞고, 실제로 한문이 들어온 것은 이제 진나라가 통일해가지고 진서 한자 들어온 거가 그때가 처음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1700~1800년 전에 이 우리나라에 한문이 들어와서 정착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벌 하나다가 거벌리는 이제 마을 부족국가고, 거벌단이 이제 뭐냐면 탱그리칸이에요. 탱그리칸이 이제 단군이에요. 탱그리칸을 이재현 스님이 이제 어디다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단군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탱그리칸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저런데 어디 무당들 어쩌고 춤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단골레라고 그러거든. 단골레가 탱그리칸의 사투리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인정 안 하겠지만 카톨릭이 뭔지 알아요? 카톨릭이 가탱그리가 사투리화된 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우리 민족에서 간 거예요. 갓이 왜 갓이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다 제사 지낼 때 갓을 쓰고 지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갓이 곧 하느님이야. 그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야. 누가 얘기할 것도 없이 천자라고 그래. 그래서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곧 하느님이면서 하느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신이야, 갓이. 그래서 영어도 그거 갖다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갓은 이제 우리는 본래 이제 그냥 시옷 받침에서 갓인데, 영어는 이제 가지고 와서 지들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디귿 받침에서 갓이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렇든 저렇든 갓이 그 당시에 이제 신이었단 말이야. 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늘을 갓으로 번역한 거고, 가탱그리가 카톨릭이 이제 사투리가 된 거고, 우리나라 단골레가 지금도 갓 쓰고 하잖아요. 빨간 쓰고 어쩌고 하잖아. 옛날에 단군이 바로 그런 빨간 갓이 아니라 하얀 갓을 쓰고 이제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데, 내가 이렇게 자세히 하면 네가 봤어? 그러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어요. 그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지금 한 3,000년 먹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믿거나 말거나 하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 조상이 가더고 이런 거벌한 거벌리, 거벌단, 가탱그리 이런 게 이제 다 우리 고대 언어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대학자라는 양반이 거벌한이 뭔지 그것만 알면 내가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알려줬는데 해석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거벌한이 아니라 거번한이란 말이에요. 거번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학식을 가진 사람 같아. 지금 살아있으면 내가 그 양반하고 한번 토론해서 그 양반한테 좀 더 배우고 싶은데, 그 양반이 이미 죽었겠지. 없어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용없는 얘기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